얼마 전 일본 후지산에서 찍힌 사진 한 장에 일본이 발칵 뒤집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나 발견될 법한 버섯구름이 나타나 해당 지역 주민들이 공포에 떨게 만들었는데요. 나라가 생김과 동시에 항상 자연과 싸워야 하는 불운한 일본 열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전된 과학기술로 이기려고 발버둥 쳐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있습니다. 자연인데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이렇게 과학기술 발전에 목을 매는 것도 자연을 상대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에게는 고압적인 자세를 유지하지만 유독 자연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나라가 있습니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온갖 지진과 태풍에 한시도 조용할 틈 없는 섬나라 일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본이 과거 타국을 침략하고 무고한 시민을 희생시키는 등 악행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럴 리는 없습니다. 자연은 자연이니까요. 섬나라인 일본에는 셀 수 없이 많은 화산섬과 언제 분출해도 이상하지 않을 활화산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인터넷에 깜짝 놀랄만한 사진이 한 장 게시됐는데 일본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오후 2시 경북 포항에서는 상상도 못한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불과 1년 전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 1년 만에 또 한 번 규모 5.4의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경북 주민들이 공포에 휩싸였었는데요. 이 지진이 발생하기 전 같은 지역에서 규모 2.2와 2.6의 전진이 두 차례 있었으며 본진이 발생한 이후 최대 규모 4.3의 여진이 10여 차례나 이어졌습니다. 지진이 시작되자 포항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진동으로 건물이 흔들렸고 이에 놀란 주민들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죠. 특히 포항의 경우 도로가 갈라지고 건물 외벽이 무너지면서 건물 근처에 세우던 차량들이 부서지기도 했고 승용차 타이어가 터지면서 마치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피해도 공포스러웠지만 무엇보다 두려웠던 것은 총 6개의 원전이 가동 중인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으로 손꼽히는 동남권에 1년 새 역대 1, 2위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만약 좀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면 불과 6년 전 일본에서 목격한 끔찍한 일이 한국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부릅니다.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추위 혹은 더위를 감내하면서 기어코 적응해 살아가는 것을 보면 인간은 정말 불가사의한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정도는 가볍게 웃어넘기는 나라가 있습니다. 규모 5.4 정도는 뉴스에서 지나가는 멘트로 정리해버리는 나라 일본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의 매일같이 지진을 경험하는 일본인들의 간담은 웬만한 지진으로는 서늘하게 만들 수 없는데요. 그런데 일본인들에게 공포를 지나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긴 초대형 지진이 있었습니다. 2011년 전 세계를 충격의 도가니에 빠뜨린 동일본 대지진이죠. 인류 역사상 원전과 관련해 가장 큰 사고를 두 개 꼽으라면 단연 1986년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2011년 일본에서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을 꼽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원자력의 힘을 발견한 이후 수많은 국가가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 전기를 생산해내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많았지만 이 두 개의 사고를 잊지 못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후유증 때문일 것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원자력과 관련해 발생한 모든 사고에 국제원자력 사건 등급 INES를 부여해야 합니다.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않는 기기 오작동과 같은 단순 사고는 1등급, 사고가 발생한 국가 이외에 타국까지 피해를 입히는 경우 7등급을 부여합니다. 그만큼 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방사능 피해가 크다는 것이죠. IAEA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 발생한 방사능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약 400배로 추정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는 현재까지도 정확히 집계되지는 않습니다. 직접 사망한 이들도 있지만 사망하진 않았으나 피폭 피해를 입은 이들이 셀 수 없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고보다 더 심각한 사고가 바로 10년 전 일본에서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입니다. 2011년 3월 11일 지진경보가 울리고 곧바로 뒤따른 쓰나미는 동일본 지역을 말 그대로 쓸어버렸습니다. 조용하지만 거대한 쓰나미는 온 마을을 집어삼키고 지진과 관련해서만큼은 평정심을 유지하도록 하드 트레이닝을 받은 아나운서들조차도 울먹이는 모습이 여과없이 방송됐습니다. 그 뒤 제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던 후쿠시마 원전까지 폭발시켰습니다. 원전 폭발로 발전소 내 방사능 물질이 그대로 바다로 흘러들었고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 사고를 겪으면서 자연이 이래서 무섭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죠.
그런데 후쿠시마의 충격이 다 가시기도 전에 일본에서 얼마 전 가슴을 덜컹하게 만드는 사진 한 장이 공개되었습니다. SNS에 게시되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인 후지산 초대형 구름 사진 때문입니다. 후지산은 일본에서 가장 높은 일본의 얼굴 또는 일본을 지켜주는 신처럼 여겨지는 명산인데요.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꼽히는 이 후지산이 얼마 전 구름으로 빼곡히 뒤덮인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만약 이 사진이 제주도의 한라산이었다면 솜사탕처럼 예쁜 구름으로 묘사됐겠지만 일본에서는 이를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솜사탕처럼 동그란 링이 겹겹이 탑을 쌓은 듯한 모습에 그 위에는 시커먼 먹구름이 앉혀져 있었는데 일본인들은 이를 화산 폭발의 징조로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이 마을 주민들은 곧 후지산이 폭발한다면서 공포에 떨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후지산을 가장 잘 아는 마을 주민들이 공포에 떠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지산은 일본 내에서도 손꼽히는 활화산, 즉 지금도 활발하게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산이기 때문이죠.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활화산입니다. 후지산은 1707년 12월 약 2주에 걸쳐 폭발한 후 300년 동안 단 한 번의 폭발도 없었습니다. 이에 일본의 화산 전문가들은 300년간 폭발하지 않은 후지산은 지금 당장 폭발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실제로 최근 후지산 주변에서 이상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 후지산 근처에 미세 지진의 발생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한편 주변의 호수 수위가 낮아지는 현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보통의 후지산은 10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눈이 쌓이는 장관을 연출하는데 작년 후지산에는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도 눈이 쌓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지하 마그마가 활발히 활동해 땅이 뜨거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에 충분했죠. 일단 일본 정부에서는 강설량이 급격하게 줄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안심시키고 있지만 자라보고 놀란 가슴은 소뚜껑 보고도 놀라기 마련인지라 일본인들의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기만 했습니다. 여기에 일본의 사진작가 마코토 하시무키가 2월 2일부터 2월 7일까지 후지산의 버섯 모양 구름을 포착해 카메라에 담았는데 사진 속에서는 커다란 구름이 후지산을 뒤덮은 지붕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구름의 모양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는 좁고 위로 넓게 퍼지는 전형적인 버섯구름과 유사한 모습이었는데요. 보통 버섯구름은 핵무기가 폭발했을 때 관측되는 구름으로 일본의 입장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때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아픈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진까지 공개되면서 일본 네티즌들은 대재앙의 징조라거나 과거 핵폭발 같아서 두렵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구름은 산기슭을 따라 상승하는 따뜻한 공기가 단열 팽창 과정을 거쳐 냉각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일본인들의 가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두려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 언론 및 전문가들은 시간 날 때마다 화산 폭발, 지진 등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비상 상황 시 대비 요령을 안내합니다. 특히 후지산이 실제로 폭발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후지산은 도쿄에서도 관찰할 수 있을 만큼 지리적으로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후지산 폭발은 도쿄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상자는 물론 정전, 단수를 포함 주민들이 대탈출을 감행해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죠. 아사히 신문에 인터뷰한 교토대 카마다 히로키 교수는 후지산이 폭발한다면 그로 인해 분출된 마그마가 2시간 만에 후지산 북쪽 후지요시다시를 뒤덮고 그 후 계속 흘러 60km 떨어진 가나가와현까지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일본 정부는 후지산 폭발을 가정하고 피해 규모를 시뮬레이션 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후지산 폭발 3시간 후 도쿄를 포함한 수도권이 화산재와 정전으로 마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철도가 멈추고 자동차 총행이 어려워지며 이동수단은 도보로 제한될 것으로 봤죠. 그러면서 화산 폭발 하루 뒤에는 물류가 마비되고 마트 등의 점포가 영업할 수 없으므로 물과 식량이 급격히 부족해질 것으로 내다본 후 이런 혼란이 가속되면 도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을 주관했던 도쿄대 후지 토시츠쿠 명예교수는 도쿄는 경제와 정치 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중요 도시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일본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지구에 존재했던 공룡들도 대자연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멸종당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동물들이 자연을 거스르지 못하고 멸종됐죠. 그러나 우리는 공룡의 시대에 살지는 않습니다. 과학이 발달했고 이제는 지구라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수는 없겠지만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주를 아끼지 않아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